자, 여러분. 만약에요, 인류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우리 문명을 만들어 나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AI 이민자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정말 심오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도전, 이건요,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 진짜 위기는 보트를 탄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는 수백만 개의 AI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라리는 이 이민자라는 은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럼 만나보죠. 이 AI 이민자들. 이게 그냥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하라리가 말하는 건 이건 이미 시작된 새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들을 제대로 마주하고 또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 이민자랑 AI 이민자.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사람은 어때요? 비자 받아야죠. 국경 넘어야죠. 온갖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AI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비자, 국경, 이런 모든 통제 시스템을 그냥 빛의 속도로 아무런 제지 없이 휙 통과해버립니다. 이건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무력화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국경을 꽁꽁 닫아걸면서 자기네 나라 기업이 만든 AI한테는 전 세계의 문을 활짝 열라고 압박하는 거죠. 우리 AI는 들어가야겠는데 너네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세력 다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AI 이민자라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왜 이전의 기술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AI의 본질에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라는 점.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 단어 행위자. 이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기술은 뭐였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였어요. 망치나 컴퓨터처럼요. 근데 AI는 달라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변하고 심지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주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비인간 지능체인 것.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칼. 칼은 그냥 도구잖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로 샐러드를 썰지 아니면 훨씬 끔찍한 일을 할지는 전적으로 이걸 든 사람한테 달려있죠. 그런데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살인을 저지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칼이다. 와, 정말 충격적인 비유죠. 하지만 AI가 가진 그 자율성이라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칼이라니 이건 인류가 정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AI 행위자의 핵심 특징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율적 결정.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그냥 혼자서 행동하는 거예요. 둘째, 창의성. 이건 그냥 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아이디어나 음악, 심지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까지 발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무서운데 조작 능력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조작하는 법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AI가 이전의 모든 기술이랑은 그냥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라리는요, AI가 우리의 문화, 그 자체를 해킹하고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 파급력,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뭘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의 법, 종교,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전부 다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라리가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인간이 아닌 지능, 즉 AI가 우리보다 언어를 더 잘 다루게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언어라는 게 사실 우리 인류의 슈퍼파워였는데 이걸 AI한테 빼앗기면 우리 문명의 근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가 언어를 장악한다는 건요, 단순히 글을 좀 잘 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법률 시스템을 다시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종교 경전을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인간의 연애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강력한 AI는요, 여러분의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든 외국의 거대 기업에 충성할 거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는지 느껴지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AI 남자친구 혹은 AI 여자친구랑 사귀기 시작한다면요? AI가 이제는 가족, 인간관계라는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영역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이걸 두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심리 실험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태어난 첫날부터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AI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상호작용하면서 자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세대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위협들 앞에서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궁극의 AI 딜레마죠. 선택지가 딱 두 개뿐인데 둘 다 너무 위험해요. 옵션 A, AI를 그냥 싹 다 차단한다. 그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뒤처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옵션 B, AI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문화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하라리가 말하는 끔찍한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이라는 건데요. 법인이 뭐냐면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해주는 주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거요. 회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법인은 사실상 일종의 허구였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편리하게 만든 장치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건 회사가 진짜로 혼자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인간 경영진들이 회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한 거죠. 언제나 그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완전히 다른 개인입니다. AI는요, 인간 관리자 없이 그냥 혼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회사 전체를 운영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법적인 허구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법인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I를, 이 새로운 존재를 법적인 인격체, 즉 법인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 문명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이 결정 앞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